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49차 장기 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를 좀 알아보려 하는데, 자, 장기 전세가 뭐냐? 이 서울시 공기업이죠. S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 아파트입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 아파트인데, 여기서 장기 전세와 장기 전세 2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나온 건 장기 전세고요. 한 달 전에 장기 전세 2가 나왔죠. 요게 바로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나온 장기 전세는 일반, 고령자, 신혼 등 다양한 범위에서 뽑고요. 장기 전세 2 미리 내 집은 신혼과 출산 가구만을 위한 장기 전세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층을 다 뽑다 보니 배점이 복잡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최소 60% 이하까지, 즉 저소득층이 좀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전세 2 미리 내 집은 배점이 정말 간단해요. 왜냐? 신혼부부 위주니까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기준이다 보니 소득 기준이 최소 120% 이하. 이 정도면 신혼부부들이 되게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이번에 뜬 것은 장기 전세. 모집 공고는 25년 12월 15일 월요일 날 떴고요. 1순위 접수 기간은 26년 1월 8일. 네. 좀 남아 있죠. 그리고 보통 1순위 마감이니까 2순위, 3순위는 보통 의미가 없고요. 서류 심사는 26년 2월 10날 대상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를 쭉쭉쭉 하고 당첨 발표는 26년 7월 10일 날. 상당히 늦죠. 그래도 요 일정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장기 전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매입형, 두 번째는 공사 건설형. 자, 먼저 서울시 매입형이 뭐냐? 신축 아파트들, 예를 들어 뭐 자이나 레미안,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겠죠. 재개발도 포함되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 10%에서 15%가 임대 물량으로 끼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장기 전세나 행복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입지 좋은 1군 브랜드 아파트들 임대가 대부분 서울시 매입형이고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SH 마크를 다른 아파트들이 대부분 공사 건설형입니다. 공사 건설형 아파트들은 딱 단지 네이밍만 봐도 공공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매입형이 조금 더 인기가 좋습니다. 이유는 겉에서 보더라도 임대 아파트임을 모르고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다 보니 커뮤니티 시설이나 내부 내장재, 아파트 조경 등이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입지도 매우 좋습니다. 공사 건설형은 공공택지 부지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시공사도 사실 2군, 3군 브랜드가 들어오고요. 조경이나 커뮤니티 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먼저 서울시 매입형 조건을 보면 50타입 미만은 월 평균 소득 105%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자격이 돼요. 즉,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나왔다 하면 이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자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0에서 60 사이는 소득 요건은 똑같습니다. 50 미만하고. 하지만 그 자치구에 거주하는 조건이 없어지고 24회 이상 청약통장을 납부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에서 85 사이는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요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85 초과. 이거는 대부분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건설형. 자, 딱 봐도 임대 아파트인 게 좀 구분이 되는 아파트죠. 50제곱 미만짜리는 70% 이하. 상당히 소득이 팍팍합니다. 그리고 50에서 60도 70% 이하. 똑같죠. 그리고 60에서 85는 자, 150%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200. 그리고 85 초과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소득 조건도 서울시 매입형이 훨씬 더 러프하다. 자산 소득을 보면 기본적으로 총 자산이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동차는 4,500 정도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 10% 가산을 해줘요. 내 자산이 7억 40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자동차는 5천까지. 자녀가 2명, 7억 6,800까지. 자동차는 5,400만 원까지.
자동차가 예를 들어 두 대다. 와이프 한 대, 내 거 하나 하면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높은 가격 기준 하나로만 산정합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가져와 봤습니다. 공사 건설용 보면 70%로 매우 작았죠. 예를 들어 3인 가구 70%다. 그러면 월 평균 530입니다. 3인 가구인데 530이면 만약에 부부 맞벌이면 웬만하면 530을 넘을 수 있겠죠. 맞벌이 140% 이하. 이게 서울시 매입형이죠. 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 1억 2천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140% 내에는 다 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공급과 재공급. 먼저 신규 공급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신규, 미준공 단지입니다. 즉,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고 아니면 곧 지어질 단지,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작 시기나 공급 세대수, 면적 타입 등이 내가 계약했을 때 대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살지 않는 신축을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재공급은 뭐냐?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해 미리 대기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즉,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장기 전세에 지금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면 자, 1번인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구조죠. 예비 입주자 유효 기간은 발표일부터 1년간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효 기간 내 입주 안내를 받지 못하면 상실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재공급은 사실 앞번호면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좀 뒤에 번호가 나왔다 하면 일단 번호표는 받아두고 다른 살 길을 또 찾아둬야겠죠. 먼저 신규 공급형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요번 49차 장기 전세는 서울시 매입형만 나왔다는 거. DH 대치 에델루이는 자, 전용 5구가 나왔죠. 위치를 보시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역과 약 500m 거리죠. 그리고 위치가 강남구다 보니 자, 유명한 휘문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약 300m 거리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토프마 수준 아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위가 삼성역이다 보니 직주 근접에 정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평 전세가가 약 10억 정도입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자, 밑에 2023년 입주한 대치 푸르지오 서밋 5구 타입이 12.5억입니다. 이거 대비 약 20% 이상 저렴한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훨씬 신축인데 말이죠. 다음에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미아입니다. 하나포레나 미아는 여기 있죠. 주상복합이고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이신설 삼양사거리역 약 80m입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53 타입이다 보니 22평. 현재 지금 거래된 실거래가 전세 기준이 4억 8천에 거래되었죠. 그런데 3억 1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1억 5천 이상 저렴한 가격이고요. 보시면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삼양초등학교로 거리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죠. 사실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 주변을 보시면 아파트가 없어요. 대부분 빌라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좀 그래도 상권이 있긴 하지만 주변이 빌라 단지라 주변 재정비가 좀 시급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대비 신축 아파트를 3억에 들어갈 수 있으니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리 없는 잠실 르엘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을 한 아파트죠. 정말 흥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45, 51, 59 타입. 정말 좋은 타입들이 나왔죠. 야, 전세가를 보면 6억 2천, 7억, 8억 4천. 특히 59 타입이 8억 4천입니다. 여기 파크리오를 보면 지금 입주한 지 약 20년 된 아파트 전세가 9억 4천입니다. 25평이. 파크리오보다도 훨씬 쌉니다. 전세가. 와, 정말 좋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위치를 보면 잠실역 바로 앞입니다. 약 한 100m 거리고요. 뒤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약 500m 거리라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보면 잠동초 배정인데 거리가 약 한 600m 정도 납니다. 요 평지인데 그래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보로 좀 통하기 불가능해 보이죠. 잠실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잠실중학교 배정이고요. 위에는 잠실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월드타워며 월드몰이며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여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지금 얼마 전에 34평이 45억 이상을 돌파했죠. 이 엄청난 아파트를 8억 4천에 머물 수 있다는 거. 사실 요 8억 4천 주고 들어올 수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은평구에 있는 은평 자이더스타입니다. 은평 자이더스타는 상당히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죠. 보시면 요 빨간 천원 여기입니다. 4구 타입이 3억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2019년 입주 아파트 5구 타입이 5억에 나왔죠. 와, 이 아파트보다도 2억이 저렴합니다. 응암역까지는 500m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다 보니 약 500m 거리죠. 그래서 저학년은 도보로 좀 통학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중학교는 위에 있습니다. 중학교도 좀 애매한 거리죠. 그리고 또 단점으로 보면 주변이 다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아이 키우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죠. 그래서 주변 정비가 좀 시급하긴 하지만 요 3억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서울 하늘 아래 말이죠. 자, 신규 공급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재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공급은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방을 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공사 건설형부터 보겠습니다. 공사 건설형은 말씀드렸죠. 딱 이름부터가 임대 아파트인 게 살짝 티가 나는 아파트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공사 건설형 같은 경우엔 지도를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읊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강남구는 세곡지구, 수서한이움, 세곡 리엠파크 4단지, 그리고 강동구도 강동 리엠파크, 요 리버파크 리엠파크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각종 임대들이 밀집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그 안에 공공분양 세대도 섞여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프레비스타, 자, 그리고 강서구는 마곡지구, 마곡 엠벨리, 마곡 수명산 파크 3단지 등. 자, 구로구 같은 경우엔 천왕이 있고요. 노원구는 중계 센트럴 파크. 자, 마포구는 상암 월드컵 파크. 그리고 내국지구의 서초 더샵 포레. 그리고 양재 리본타워 1, 2단지. 그리고 서초 네이처 힐 장기전세.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특이점을 느끼시나요? 아까 서울시 매입형은 다 5구 이하였죠. 하지만 공사 건설형은 좀 아파트가 오래되고 누가 봐도 좀 SH 마크가 붙었지만 그래도 84 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공사 건설형 다음을 보겠습니다. 성동구는 왕십리 모노포스, 그리고 이제 송파구를 보죠. 송파구는 파크데일, 그리고 레미니스, 위레포레샤인 18, 20단지, 그리고 파인타운 16단지, 양천구를 보죠. 자, 신정 3지구, 그리고 숲속마을, 은평구는 상림마을과 은평 2지구, 그 다음에 구파발의 은평 3지구, 그리고 폭포동. 자, 중랑구는 묵동 리본타워, 그리고 신내 3지구가 있고 신내 대시향이 있고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나 84 타입 등 중대형 평형 위주라는 거 확실히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리고 SH 마크가 있어서 좀 티가 난다. 공사 건설형이 아닌 이제 서울시 매립형 재공급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매입형은 역시나 브랜드부터가 휘황찬란하죠. 강남구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삼자이, 레미안 그레이튼 2차, 레미안 도고 카운티. 자, 세 개가 가까이 있는데 동시에 나왔죠. 보시면 역삼자이는 5구 타입이 현재 11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억 7천에 나왔죠. 와, 그리고 레미안 그레이튼 2차. 8억 9천에 거래되는데 7억 4천에 나왔고요. 레미안 도고 카운티도 15억 5천입니다. 그런데 8억 2천.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한 티역에서 정말 가깝죠. 레미안 도고 카운티는. 그리고 그레이튼도 한 티역에서 한 30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삼자이는 한 티역엔 멀지만 역삼역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삼역과 약 한 3, 400m 나오고요. 또 보시면 학군지답게 정말 초중학교가 많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령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겐 최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크로일스 노년. 자, 여기는 선정릉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습니다. 약 둘 다 400m 거리로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죠. 여기 초등학교도 여기 있고요. 주변이 다가구 주택 위주라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에도 너무 좋고요. 특히 9호선은 급행이 쓰죠. 다음으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고덕 레미안 일스테이트 보시면 여기 있고요. 고덕 아이파크 여기 있습니다. 고덕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고덕역 9호선이 생기죠. 3년 후면 생깁니다. 그래서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초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도 가깝고요. 특히 둘 다 초등학교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리고 유명한 배재중 배재고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고덕역 학원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란치가 여기 있습니다. 한강이 요 좌측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한강뷰가 가능한 세대도 있고, 자, 강동역과는 300m 거리, 그리고 천호역과는 300m 거리,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하지만 주변에 다 빌라 밀집 상권이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직주 근접에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서 학령기 키우는 아이 부모에게는 조금 고민이 되는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아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와, 보시면 단지 내 학교만 4개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지하철역이 3개나 감싸고 있습니다. 둔촌동역, 둔촌 오륜역,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역. 그래서 총 4개의 단지로 나뉘는데 1, 2, 3, 4단지 모두 지하철역에 소외되는 단지가 하나도 없죠. 보시면 4구 타입이 3억 5천으로 이거는 정말 저도 들어가고 싶은 너무 좋은 가격이네요. 그래서 입주한 지 이제 2년 차 되는 아파트죠. 그래서 장기 전세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구 타입은 2억 8천으로 신혼부부들이 여기 들어가서 미래를 계획하기에도 너무 좋은 가격이죠. 자, 다음으로 광진구를 보겠습니다. 광진구 롯데캐스 이스트폴. 야, 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50m도 안 되는 거리죠. 그리고 여기 한강이 있다 보니 몇몇 세대는 한강 조망을 남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밑에 있어 충분히 도보권이죠. 그리고 여기 동서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면 정말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구로구를 보겠습니다. 구로구 개봉 푸르지오, 그리고 호반서비 개봉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보시면 25평이 7억 5천에서 7억 6천, 7억 중반의 가격을 형성하는데 무려 반값입니다. 3억 3천, 3억 2천. 여기는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도 전세 가격이 싸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학군을 보시면 오류초, 세곡초 배정인데 거리가 좀 있죠. 약 한 600m, 7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통학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변엔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동역 1호선까지는 600m 거리가 나오네요. 주변이 또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나죠. 주변이 다 다세대 빌라 가구죠. 이런 건 좀 단점이죠. 그리고 온수 힐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이 지금 거래된 게 7억 4천에 거래되는데 3억 2천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반값이죠. 자, 온수역까지는 보시면 600m가 걸립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위치해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한 3, 400m 거리.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도보권이죠. 자,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를 보겠습니다.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동호수를 잘 뽑으면 안양천 세대도 가능하겠죠. 특히 요 좌측 세대 남서향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금천구청역까지 약 한 250m, 300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어 아이 키우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구로구보다는 아이 키우기가 좀 좋아 보이죠. 자, 그리고 노원구.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는 연식이 좀 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대형 세대고요. 주변에 초, 중, 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없지만 향후 동북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 약 500m 거리죠. 그리고 요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은행사거리 학원가입니다. 강북의 최대 규모 학원가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면 웬만한 선택지보다 요 중계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구 타입이 3억 5천에 나와서 상당히 괜찮죠. 현재 거래는 6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를 보겠습니다. 핫한 단지들이 많이 나왔네요. 먼저 이문 아이파크 다이. 자, 지금 2025년에 입주하고 있는 단지인데 보시면 지금 1, 2단지는 역 바로 앞에, 3단지는 뒤에 있죠. 지금 3단지는 미분양이 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완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 장기 전세 세대가 3 단지인지 1-2 단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2 단지면 지하철역과 바로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요 이문초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가천선하여 바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거주하기 정말 좋죠. 그리고 요 이문이 학군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지금 이문 휴경이 다 들어서고 나면 학군부터 상권까지 모두 싹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4일 타입이 3억 2천, 완전 거저죠. 그리고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여기는 정말 핫한 단지죠. 청량리가 지금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죠. 999세대로 보시면 2구 타입과 36 타입. 아, 평형이 좀 작은 건 아쉽습니다. 2억 5천과 3억 천에 나왔네요. 지금 뭐 상권이면 지하철역 가까운 거 다 좋지만 단점이 주변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없다는 점. 도보로 한 1km 정도 걸어야 됩니다. 청량리 메트로블 어디냐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엔 향후 제기동역 동북선이 여기 개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죠. 그리고 용두역도 2호선 지선 용두역이죠. 약 한 3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뭐 레미안 허브리츠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4일 타입, 44 타입, 48 타입 요렇게 나오고요. 분양가는 3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교가 없어서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단지예요. 하지만 지하철역이 많아서 직주근접엔 정말 유리하죠. 그리고 배정되는 학교가 용두초등학교인데 상당히 멉니다. 자, 그리고 동작구를 보겠습니다. 동작구 남성 두산 위브 트레지움. 보시면 남성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5평이 7억 4천에 거래되었죠. 약 2억 정도 저렴한 5억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남성초 배정인데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당중학교는 바로 뒤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변이 사실 다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그래서 좀 주변 상권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요. 주변이 언덕이 좀 있죠. 그리고 상도 두산 이브 트레지움은 자, 여기 위치해 있죠. 장승배기역과 상도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승배기역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고요. 초등학교는 신상도 초등학교 배정이죠. 약 한 400m 정도 나오는데 언덕이라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겐 고려할 만한 대상의 아파트죠. 자, 다음으로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퍼스트지 서초구죠. 와, 정말 핫한 단지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세대수가 정말 작은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입주를 시작했죠. 레미안 퍼스티지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입주한 지 약 15년 됐죠. 보시 원펜타스는 9억 7,500에 나왔고요.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25평은 9억 9천에 나왔죠. 지금 시중 가격보다는 거의 20% 이상 저렴하다는 거. 특히 신반포역 초역세권입니다.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가 정말 많죠. 특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 반포초등학교, 그리고 신반포중학교까지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보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 정말 좋죠. 레미안 퍼스티지도 초중고가 다 가까이 있어서 두말하면 입 아픈 위치입니다. 자, 이제 신반포 쪽이죠. 잠원동입니다. 보시면 신반포 팰리스는 잠원역 위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워서 이거는 뭐 너무 좋은 단지죠. 자, 메일풀자이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고 잠원역 초역세권, 반포역 초역세권, 즉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자이는 연식이 좀 된 아파트지만 반포역과 9호선 사평역 두 개의 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아파트죠. 그래서 이 세 아파트 모두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특히 지금 거래된 가격보다도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초동이죠.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와 서초 푸르지오 서밋. 서초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과 약 한 400m 거리죠. 정말 가깝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다시피 가까워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겐 최고죠. 그리고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교대역과 가깝습니다. 자, 입주한 지 한 15년 된 아파트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는 거. 그래도 평지에 한 300m 거리입니다. 그래도 두 아파트 모두
실거래 가격 대비 1억에서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죠. 특히 서초 롯데캐슬은 84 타입이 나왔습니다. 정말 귀한 84 타입이죠. 그래서 내가 좀 대형 평형의 좋은 아파트를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를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동구의 서울숲 아이파크죠.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 중랑천이 흘러서 중랑천 산책하기에도 가까운 위치죠. 하지만 군자역과 900m,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역과 600m, 둘 다 도보로 가기엔 좀 애매한 거리죠. 특히 직선거리라 실제로 가면 다 2, 300m는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어서 괜찮지만 지하철역과 멀고 주변이 다 빌라 밀집 상권이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강한데 또 세대수도 적어서 아이 키우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4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죠. 84 타입을 5억 원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청계 SK뷰. 여기죠. 이 신담역과 다심리역 두 노선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용답초 배정인데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m 거리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도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옆에 청계천이 흘러서 산책하기 좋고 잘하면 청계천 조망도 나옵니다. 44 타입과 59 타입이 나왔는데 물량도 생각보다 꽤 되죠. 그리고 신축 59 타입이 5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큰 메리트고요. 다음으로 성북구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정말 대형 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5년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33 타입부터 73 타입까지 나왔습니다. 자, 84 타입도 귀하지만 73 타입도 귀합니다. 5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미아 사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동부선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좀 언덕백이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형 단지다 보니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 주변이 재개발 예정이죠. 그래서 재정비가 될 예정이라 이 단지에서 10년, 20년 거주하면 다 개가천선할 곳들이죠.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송파구의 히리문, 일명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죠. 보시면 문정 중 문정초로 초중학교가 정말 가깝습니다. 자, 이 좋은 송파구가 4구 타입이 3억 2천에 나왔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5호선 계룡역이 약 1km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여기 좀 멉니다. 그 점을 빼고는 정말 좋은 단지죠. 저는 이쪽을 많이 가봤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에도 정말 좋고 평지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자, 센트럴 푸르지오가 여기 있죠. 정말 소형 단지입니다. 5호선 오목교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정말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목동 학원가가 바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안양천이 우측으로 흘러서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기도 하고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죠.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권에 있고요. 귀한 84 타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약 9억이죠. 생각보다 좀 셉니다. 아까 강남 전세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장기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게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AK 프루지를 보겠습니다. LK 프루지오는 여기 위치해 있죠. 지금 요 신풍역과 7호선 신풍역과 600m 거리가 좀 되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약간 3, 400m 거리입니다. 신풍역 주변이 다 신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죠. 준신축으로. 그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4구 타입이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은평구입니다.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자, 여기 위치해 있죠. 여기도 소형 단지인데 보시면 5구 타입 나왔네요. 5구 타입이 3억 2천. 가격 괜찮죠. 하지만 응암역과 8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직선 거리로 800m인데 실제로 도보로 간다 그러면 1km 이상 걸리겠죠. 초등학교도 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중학교는 산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정비가 시급한 곳이죠. 특히 요 역까지 가려면 요 빌라 밀집 구역을 다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있죠. 그럼에도 대단지면 사실 주변을 리딩할 수 있는데 소형 단지다 보니 리딩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년산 4차. 백년산 4차는 세전역에서 700m 거리입니다. 여기도 거리가 꽤 있죠. 하지만 대형 단지고
주변에 요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스테리움보다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에는 아스테리움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5구 타입이 3억 7천 정도에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중랑구 묵동 월드 메리드강입니다. 여기도 소형 단지죠. 자, 84 타입. 그래도 대형 평형이라는 건 괜찮네요. 83 타입인데 3억 8천에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저죠. 하지만 여기도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너무 강하죠. 주변이 대부분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요 중랑천 조망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태닝 구역과 500m, 먹골역과 400m. 태닝 구역은 요렇게 건너서 다리까지 건너야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먹골역이 주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초등학교도 약 700m 거리로 좀 도보로 이용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자, 배점표를 보시면 자,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 만점, 그리고 무주택 기간 30세 이상부터 가산합니다. 10년 이상이 만점. 자, 만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만점. 그리고 부양 가족 수가 본인을 제외한 겁니다. 5인 이상이 만점이니까 6인 가구가 만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8호 이하와 8호 초과로 나뉘는데 대부분 8호 이하죠. 8호 이하는 96회 이상. 총 25점이 만점입니다. 그 중에 내가 40대, 그리고 4인 가족이라고 쳐보면, 자, 40대 10년 이상이라고 치고요. 부주택 기간이 40대니까 10년 이상, 만 나이, 여기, 그리고 부양 가족 수 4인 가족이면 3인, 그리고 8 이하, 그리고 96회 이상으로 치면 약 21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만 40세에 4인 가구 정도면 요 점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신혼이다 하면 한 10점대 후반 정도가 나오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보시면 장기 전세가 시중 전세 가격 대비 80%, 싼 거는 50%짜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전세는 그 서울시 매입형 같은 경우엔 임대동으로 따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가 임대인지 아니면 진짜 전세를 사는지 아니면 정말 매매했는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싸게 전세 들어가서 10년, 20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장기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도 많지만 제 주변에는 장기 전세를 들어가서 착실히 맞벌이로 돈을 모아서 여러 청약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평균 아파트 이사 주기가 4년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4년이니 보통 이거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장기 전세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옮길 변수는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해놓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학령기 자녀 위주로 내 직주 근접 위주로 돈을 모아서 이동하는 게 베스트인 방안이겠죠. 이렇게 장기 전세가 정말 싸게 나온 만큼 이걸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